그녀는 이 답답한 현실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어떤 반전을 가져올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지수는 눈을 뜹니다. 은평구 아파트 14층,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침실 한쪽 구석 아기 침대에서 하은이가 작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습니다. 2살배기의 고운 숨소리만이 이 이른 시간의 정막을 채웁니다. 지수는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으로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켭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춥니다.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설거지를 미뤄둔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물을 틀고 찬 거품을 내며 그릇을 닦습니다. 손끝이 시려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 1시에야 들어온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수는 올해 31살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글을 쓰고 싶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서 편집 일을 했습니다. 원고를 다듬고 작가들과 소통하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민수를 만난 건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2년, 결혼 준비 1년을 거쳐 새해 전 결혼했습니다. 하은이를 임신했을 때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끼며 매일이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현실이 닥쳤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재우고의 반복.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직한 지는 8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합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해서 하은이를 데려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밤에는 빨래와 청소, 다음날 준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아파트 대출금 상환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 하은이, 보육료, 생활비,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늘 빠듯합니다. 지수의 월급 200만 원과 민수의 월급 280만 원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적금은커녕 비상금도 변변히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사치로 느껴집니다. 지수는 찬물에 손을 적시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었습니다. 결혼 전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 하은이가 침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수는 손을 닫고 달려갑니다. 하은아, 일어났구나. 응, 배고파. 하은이의 볼이 잠으로 부어 있습니다. 지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우유를 데우고
토스트를 만들어줍니다. 하은이가 우유를 마시는 동안 지수는 달력을 바라봅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출 상환일, 보육료 납부일, 각종 공과금 납부일들입니다. 그리고 설날까지 한 달 반 남았다는 표시도 보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매년 전통 방식 그대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전 20가지, 나물 10가지, 탕 3그릇에 각종 과일과 과자까지. 며느리들이 새벽부터 와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년 설날이 떠오릅니다. 새벽 4시부터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찌든 머리카락, 뜨거운 팬에 데인 손목, 울음을 그치지 않던 하은이, 시어머니의 세심한 지적들까지. 전 색깔 이상해. 나물이 너무 짜지 않니? 예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은이는 온종일 낯선 환경에서 지내느라 밤새 보챘습니다. 지수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하은이 아빠는 언제 일어나지? 시계를 보니 6시 반입니다. 남편을 깨우고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아침에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수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회사에서 원고를 교정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득 대학 시절이 그립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 책을 읽던 시간들,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날들, 자신만의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일까요? 아니면 용기일까요? 지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은이가 토스트를 다 먹고 지수를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도 유치원 가요? 그럼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합니다. 하은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민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불씨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날까지 2달 남은 12월 초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들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명절 선물 광고를 봅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미소들이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네요. 옆자리에 앉은 직장 선배가 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지수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벌써 그 시기가 왔다는 현실감이 밀려옵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이 명절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설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외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서요. 과장 김미영 씨가 말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그녀는 벌써 명절 분담을 자연스럽게 해결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시댁이에요. 벌써부터 준비가 걱정되네요. 신입사원 박소연 씨가 한숨을 쉽니다. 결혼한 지 2년째인 그녀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전통파세요. 모든 걸 다 손수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이 몇 가지인지 세어본 적 있어요? 20가지가 넘어요. 여자 동료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듣고만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지수 씨는 어떠세요? 시댁에서 명절 준비 많이 해야 하죠? 소연 씨가 지수에게 묻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해요. 힘드시죠? 아이까지 있으면 더 힘들 텐데. 미영 씨가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전통이니까. 지수가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꿈틀거립니다. 퇴근 후 하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하은이가 달려와서 지수의 다리를 안습니다.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뭐가 재미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어. 우리 집보다 더 큰 집. 하은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어른들의 복잡한 고민들이 잠시 잊혀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하은이가 카트에 탄 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기 사탕 사줘. 안 돼, 저녁 먹고 나서. 그럼 과자는? 그것도 안 돼. 하은이가 살짝 입을 삐죽거립니다. 지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은아, 엄마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알아? 왜? 돈을 아껴야 하거든. 더 중요한 데 써야 할 돈이 많아서.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떼쓰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갑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해 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십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구성진 노랫소리가 아파트 안을 채웁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왔구나. 하은이도 왔고. 순자 씨가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이며 돌아봅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달려가서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자 앞에서만큼은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키도 더 큰 것 같고. 응, 나 이만큼 컸어. 하은이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자랑합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합니다. 시댁 부엌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찬장 안에는 각종 그릇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각종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살림을 매우 꼼꼼히 하시는 분입니다. 유자차를 우려서 거실로 나갑니다. 하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 순자 씨가 찻잔을 받으며 지수를 바라봅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머님. 무슨 일이야? 순자 씨가 찻잔을 들며 지수를 바라봅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번 설날 준비 말인데요. 설날 준비? 뭔 소리야? 조금 의논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자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집니다. 지수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나눠서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요. 전 종류도 조금 줄이고 일부는 사서 올리거나 간단한 반찬으로 대신하면.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 씨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집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납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에 당황과 불쾌감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다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힘들다고? 순자 씨가 지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거실에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TV에서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전통이 다 그런 거야. 며느리가 와서 시댁 차례상을 차리는 게 당연한 거고, 고작 1년에 몇 번 정도 고생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맞벌이 가정도 많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전통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 순자 씨가 단칼에 자릅니다. 내가 시집 와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 그게 예의라는 거야. 며느리 된 사람이 해야 할 도리고. 지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포기하려고 하고. 그게 어디 있는 일이야? 어머님, 저는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비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지수가 할 말을 잃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체력적인 한계, 경제적인 부담, 하은이 돌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하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수 쪽으로 와서 무릎에 앉습니다. 아이도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자, 하은아. 지수가 딸을 달래며 순자 씨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제가 전통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힘드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음과 정성은 그대로 두고 방식만 조금.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차례가 뭐가 되는 거야? 대화가 평행선을 달립니다.
지수는 점점 위축됩니다. 1시간 후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이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무서웠어. 엄마가 슬퍼 보였어. 지수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도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에게 저녁을 해줍니다. 아이는 금방 밝은 표정을 되찾고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녁 9시쯤 남편 민수가 들어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한테 명절 준비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됐어?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어봅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시네. 어머니 성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당황스러우셨을 거야. 민수의 말에는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그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좀 더 천천히 접근해 보자. 나도 중간에서 말씀드려 볼게. 정말로?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수는 남편의 말에서도 확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무감은 있지만 절실함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습니다. 밤늦게 하은이를 재우고 난 후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기들과의 단톡방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명절 준비 얘기를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완전 전통 팥이야유. 나는 이번에 친정 가기로 했어. 부럽다. 나는 또 새벽부터 전 부치러 가야 해. 진짜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아.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며느리들인 것 같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잠든 하은이를 바라봅니다. 딸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지수의 마음속에서 그 작은 불씨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설날 전날 새벽 4시 지수는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댁에 가서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몸이 무겁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입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하은이를 깨우러 갑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은아, 일어나자. 더 자고 싶어?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일어나야지. 하은이가 칭얼거리며 일어납니다. 아이도 이른 시간에 깨어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지수는 하은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간단히 세수를 시켜줍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해? 할머니가 음식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래. 나도 도와줄까? 고마워, 하은아.
그런데 넌 그냥 착하게 놀고 있으면 돼. 택시를 타고 시댁에 향합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택시 안에서 다시 졸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큰언니 혜진 씨가 와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표정도 피곤해 보입니다. 언니, 일찍 오셨네요.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합니다. 지수야. 나도 방금 왔어. 오늘 할 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혜진 씨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그녀도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8살, 5살 된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온 것입니다. 언니도 힘드시죠? 힘들지. 그런데 뭐 어쩌겠어. 해야 하는 일인데.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당근을 썰고 있습니다. 순자 씨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둘 다 왔구나. 일찍들 왔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와 혜진이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 오늘 해야 할 게 많아. 순자 씨가 냉장고를 열며 재료들을 꺼냅니다. 각종 나물 재료, 전 재료, 고기, 생선 등이 가득합니다. 지수는 전 부치고 혜진이는 나물마저 다듬어. 나는 탕 끓일 준비할게.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 재료를 준비합니다. 부추전, 동태전, 육전, 새우전, 호박전, 감자전. 20가지가 넘는 전을 부쳐야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메뉴입니다. 큰 팬을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켭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추전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한 국자씩 떠서 팬에 붓습니다. 반죽이 퍼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황금빛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지수의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펜을 들고 있어서입니다.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머리카락도 기름 냄새에 찌들어갑니다. 거실에서 하은이가 옵니다. 엄마, 잠깐만, 하은아. 지수가 대답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전을 뒤집는 중입니다. 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아이가 우는데 좀 봐. 순자 씨가 탕을 끓이며 말합니다. 지금 전 뒤집고 있는데요. 전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이가 더 중요하지. 지수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갑니다. 하은이가 코를 훌쩍이며 지수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배고파? 그리고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밥 줄게. 언제? 나 정말 배고파. 하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지수는 하은이를 달래고 부엌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팬에 있던 전이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켜고 뒤집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양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전이 다 망가졌네. 순자 씨가 혀를 찹니다. 죄송해요. 하은이가 울어서. 아이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차례 준비가 먼저잖아. 집중해서 해야지.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망가진 전을 버리고
새로 반죽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됩니다. 지수는 계속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팔이 아프고 다리도 붓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하은이가 칭얼거려서 달래야 하는데 그때마다 작업이 중단됩니다. 혜진 씨는 나무를 다 다듬고 이제 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지쳤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합니다. 언니, 많이 힘드시죠?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게.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적응이 안 돼.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글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바뀔 것 같지 않아. 혜진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은이가 낮잠 시간이 지나서 더욱 짜증을 냅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하은아. 싫어. 지금 가고 싶다고.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큰 소리로 울어서 온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아이고, 시끄럽네.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순자 씨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그 순간 지수가 전을 뒤집다가 실수합니다. 뜨거운 팬에 손등이 닿았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비명이 나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따가워집니다. 괜찮아? 찬물에 담가봐. 혜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지수는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틀고 손을 담급니다. 하지만 따가움과 아픔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손등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지수가 붙인 전들을 보며 말합니다. 이 색깔 좀 봐. 너무 타지 않았어? 그리고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죄송해요. 정말 이런 걸로 어떻게 차례상에 올리지? 집중해서 해야지. 지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손은 아프고 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만 합니다. 온몸이 아프고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은이가 다시 큰 소리로 웁니다. 엄마, 집에 가자. 나 여기 싫어. 하은아, 조금만. 싫어. 지금 가자.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아이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요? 부엌에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혜진 씨와 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봅니다. 지수 자신도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지수야, 갑자기 왜 그래?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통이 중요하면 우리 삶도 중요하다고요. 아이도 아프고 저도 힘든데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했지. 그게 며느리 도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도리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하은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요? 순자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지수는 손등의 화상이 아프고 전신이 피곤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수가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안고 거실로 나갑니다. 지수야, 어디가? 혜진 씨가 따라 나오며 말합니다. 집에 가요.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고? 죄송해요, 언니.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지수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손이 떨립니다. 순자 씨가 거실로 나옵니다. 지수야, 정말로 가는 거야? 네, 어머님.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요. 하은이를 안고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은이가 지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울 것 같아. 하은이가 지수의 볼을 만지며 말합니다. 지수는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안 울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분노, 서러움, 해방감, 불안감이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설날 전날의 거리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명절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해 보입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듭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와 함께 소파에 앉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기름 냄새도 시끄러운 지적도 끝없는 요구도 없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좋아. 하은이가 말합니다. 그래. 왜? 조용하고 엄마랑 둘이서 있을 수 있어서. 지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설날 당일 아침 8시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집에서 맞는 첫 번째 명절을 보냅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밝게 느껴집니다. 시끄러운 차례상 준비도 분주한 방문객 맞이도 없는 조용한 아침입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게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아직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 안 가? 하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묻습니다. 응, 오늘은 우리끼리 지내자. 좋아.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칩니다. 아이도 어제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편안해 보입니다. 지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따뜻한 우유.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운 아침 식사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 일도 없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 하은이가 우유를 마시며 말합니다. 그래. 응, 어제보다 훨씬. 웃고 있어.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는 어른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어제까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엄마의 모습과 오늘의 평온한 모습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전 9시쯤 지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괜찮아?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답답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는 지금 시댁에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혜진 씨 사이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 끼어서.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더 이상은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 민수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시댁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됩니다. 알겠어. 일단 차례는 우리끼리 지낼게. 너도 하은이랑 좋은 시간 보내. 고마워. 이해해줘서. 전화를 끊고 지수는 깊이 숨을 쉽니다. 민수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떡국을 끓입니다. 하은아, 엄마랑 떡국 만들어 보자.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은이가 의자를 끌어와 싱크대 앞에 섭니다. 지수는 물을 끓이고 떡을 넣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파를 썰고 달걀을 풀어 넣습니다. 우리도 새해 인사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아, 하은아. 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두 사람이 웃으며 떡국을 먹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식사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오후 2시쯤 친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수야, 설날 잘 보내고 있어? 응, 집에서 하은이랑 조용히 있어. 시댁 안 갔어? 무슨 일 있었나? 지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합니다. 지수야, 정말 잘했어. 그럴까? 당연하지. 나도 항상 생각만 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 너는 정말 대단해. 수진의 격려가 지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살짝 맺힙니다. 속상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울지 마. 정말 잘한 거야.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거야.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절이지만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 같은 오후입니다. 오후 4시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은이도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기 그네 타자. 하은이가 놀이터를 보고 뛰어갑니다. 지수는 벤치에 앉아 딸이 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공원에는 다른 가족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명절 준비나 방문이 끝난 후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평온해 보입니다. 엄마도 같이 놀자. 하은이가 부릅니다. 지수는 일어나 딸과 함께 그네를 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해먹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달걀 후라이. 특별할 것 없는 메뉴이지만 편안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뭐가 재미있었는데? 그냥 엄마랑 둘이서 있는 게. 하은이의 말에 지수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이도 평온한 하루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저녁 9시쯤 민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지수는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고생했어. 지수가 먼저 말합니다. 아니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시댁 분위기는 어땠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 어머니도 혜진 누나도 그럴만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어. 지수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어떤 이야기?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고 하시더라. 정말?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셨는데 차례 준비를 하시면서 혜진 누나랑 둘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신 것 같아. 지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 있었나 보다라고 중얼거리시더라. 그러셨구나. 혜진 누나도 너 편을 많이 들어줬어. 어머니한테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해드렸고 지수는 혜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누나가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민수가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야, 사실 나도 어제 너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게.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하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어머니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 그럴까? 응. 어제 일이 어머니한테도 충격이었을 거야.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지수는 남편의 말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밤 11시 하은이를 재우고 난 후 지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은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운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정말로 변할까요?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망감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보자. 하은이를 위해서도. 곧 답장이 옵니다. 그래, 함께 고민해보자. 사랑해. 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도 이해해주고 시어머니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각각의 집에서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떤 집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화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은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설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2월 말,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퇴근해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입니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시댁과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도 당황스러워하셨고 지수 역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다.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멀리서 순자 씨가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시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순자 씨도 지수와 하은이를 발견합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옵니다. 표정이 한 달 전보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달려가서 순자 씨의 다리를 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자 앞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할머니입니다. 하은이 많이 컸네. 한 달 안 본 사이에. 응, 나 키 많이 컸어. 하은이가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자랑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 지수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럽습니다. 어색함은 있지만 차갑지는 않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거든요.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순자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러자. 지수네 집 거실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하은이가 순자 씨에게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을 보여주며 제잘거립니다. 할머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린 거야.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누구야?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이건 나, 그리고 이게 할머니. 하은이가 신나게 설명합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하은이를 바라봅니다. 하은이가 다른 장난감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흐릅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응,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순자 씨가 찻잔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나도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 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싶어서. 지수가 놀란 표호로 순자 씨를 바라봅니다. 내가 시집 올 때도 힘들었거든. 시어머니는 더 엄하셨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어머님,
설날 이후에 혜진이랑 둘이서 차례 준비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제야 알았어.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죄송해요. 더 참을 걸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시대도 바뀌었고 너희는 너희만의 힘든 일들이 있는데. 순자 씨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모르고 있었나 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럼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가족회의 한번 해보자. 혜진이랑 민수도 불러서 우리만의 방식을 새로 만들어 보는 거야. 정말요? 응. 전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 며칠 후 주말 오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순자 씨, 혜진 씨, 민수, 지수가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하은이와 혜진 씨의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바꿔보자.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전 종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며느리들이 나눠서 준비하자. 그리고 일부는 사온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그러시다니 다행이에요. 혜진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나물도 5가지 정도로 줄이고 탕은 1가지만 끓이자. 차례상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재료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수가 제안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준비 시간도 좀 여유 있게 하자. 민수가 덧붙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전날 해두고 당일에는 간단한 것만. 그리고 남자들도 도와야지. 맞아요. 이제는 남편들도 같이 해야죠. 혜진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1시간여의 대화 끝에 새로운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전 10가지, 나물 5가지, 간단한 탕 하나, 그리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부담을 덜기로 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추석이 왔습니다. 새롭게 정한 방식으로 차례를 준비합니다. 전 10가지, 나물 5가지, 간단한 탕 하나, 며느리들이 나눠서 준비하고 남편들도 함께 도와줍니다. 준비 시간도 훨씬 줄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2시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정성스럽네요. 혜진 씨가 차례상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음식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자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합니다.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밌어? 응, 정말 재밌어. 하은이 덕분에 더 행복해. 순자 씨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수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명절이 더 이상 두려운 짐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지수에게 순자 씨가 다가옵니다. 네, 어머님. 고마워. 뭐가요? 용기 내줘서.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순자 씨가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어.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죄송해요.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옳았어. 잘못된 건 바뀌어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눕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합니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생각보다 쉽게 풀렸네.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계속 그대로였을 거야.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하면 길이 보입니다. 집에 도착해 하은이를 재우며 지수는 딸에게 말합니다. 하은아,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재밌었지? 응. 할머니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그리고 엄마가 웃고 있어서 좋았어. 엄마가 웃고 있었어? 응. 할머니랑 이야기할 때 진짜 웃고 있었어. 하은이의 말에 지수는 새삼 깨닫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하은아, 하은이가 커서 결혼하게 되면 엄마처럼 용기 내는 사람이 되렴. 용기? 응.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거고. 알겠어, 엄마.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에 듭니다. 지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각각의 집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전통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전통을. 변화는 어렵지 않았다. 필요한 건 용기와 소통뿐이었다. 하은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새로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때도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지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소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수의 가슴에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말자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고. 하은이에게 그리고 모든 딸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